그래서 63. 다 됐나요? 빠진 거 없나요? 예,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저 식 딱 보니까 몸짓하고 싶게 생겼어? 3으로 나눠주고 싶죠? 자,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거 뭐예요? 원이지. 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 항이 없어. 원처럼 생겼어. 뭐만 0보다 크면? 반지름만 0보다 크면.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외웠던 식이 뭐였습니까?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된다였죠. a제곱 100, b의 제곱 0, 마이너스 4 곱하니까 84. 0보다 크네요? 얘는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떤 원인지 확인해 봤어요. 어떤 원입니까? 중심이. 예, 중심이 부호를 바꾼 절반 5,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얘가 루트 속에 들어가는 값이죠. 몇 나오니까? 16. 그래서 얘 몇 나와요? 2. 얘는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원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 좌취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좌취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답이지만 좌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도형을 말로 풀어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 나왔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 됐나요? 아래쪽에 보면은 좌표 축이 있을 겁니다. 자, x축, y축이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이와 같은 녀석이 있어. 자, 봤더니 a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b가 4,0이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은 원의 중심의 좌표 여기가 C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런데 내가 좌치로 구해놓은 이 원이 어떤 원인가 봤더니 A에서 B 방향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예.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죠.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은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개념 두 줄만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폴로니우스의 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선분 AB에서 거리가 M 대 N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의 좌치 같은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3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예, 13페이지 예. 자,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항상요 모든 개념은 뒤로 가면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배웠지. 이제 뭐 배운대요?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라는 개념입니다. 자, 세 가지 관계가 가능해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 이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에는요.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수학적으로 변형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둘 다 가르칠 거지만 여러분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선 사용할 수 있다면 기하를 사용하길 추천드려요. 왜? 얘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고 아는 거라. 항상 새로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얘는 풀이가 지저분해요. 쉽기는 하지만 지저분해. 많이 풀어야 돼. 얘는 짧아요. 알겠죠? 이 녀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의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뭘 확인하게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머, D하고 R하고 비교해봤더니 R이 더 크네. 어머, D하고 R하고 비교해봤더니 같네. 어머, D하고 R하고 비교해봤더니 D가 더 크네. 이게 바로 기하학적으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D라는 게 바로 뭐야? 앞에 세 글자 뭐야? 점집거 D 되겠죠. 자, 그래서 D라는 녀석을 점집거 공식 불러보자.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반지름 r보다 작다. 바로 이 개념으로 푸는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반지름 r과 같다. 루트 이러면서 공식 암기하는 거지. 복습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보다 크다라는 이 개념, 점집거와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하람아, 일어나서 수업을 듣는 게 어떨까? 졸지 마. 예.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배수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판별식 D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와우, 두 점에서 만나네.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즉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당연히 얘는 판별식 D는 0이다. 와우, 얘는 만나지 않네. 허근이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예요. 그런데 저 판별식 D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지? 2차.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판별식이에요. 선생님 얘 원의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 짓을 하냐면요. 2차 방정식은 y가 없잖아. x만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둡니다. y를 소거한 후 죄송해요. 한 문자를 소거해서 보통 y인데 아무 문자나 한 문자를 소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문자를 소거해서 x든 y든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는 너희들을 써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만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쓰란 얘기는 쓰면서 계속 이게 포인트구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판별식을 쓸 수 있구나. 이런 논리는 되게 중요한 논리니까 쓰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쓰신 분은요. 아래 여백이 절반쯤 남아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 두 개의 개념을 더 정리하고 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되겠습니다. 자,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한 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설명이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야, 이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딜까라고 했어. 아, 제일 짧은 길이 어디가 될까라고 막 연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제일 짧은 길이와 제일 긴 길이는 항상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원의 중심 있죠? 요 원의 중심을 이 선에서 원의 중심을 향해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요때 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긴 거리, 최대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누구하고 연결한다? 선을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보자. 바로 요 거리가 선생님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최대값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봤더니 원의 중심이 5고 요 녀석을 여기 원의 중심 있죠? 선생님이 누구랑 연결한다 그랬어? 요 점과 원의 중심 있으면 우리 이만큼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뭘까? 반지름 R이 되겠죠. 요만큼의 거리는 뭘까? 반지름 R이 되겠죠. 결국 최대 길이를 구하면 최대 길이는 D에다가 바로 요 원의 중심과 요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뭐만 합쳐주면 된다? R만 합쳐주면 된다. 최소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에다가 R만 빼주면 된다. 라고 개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려야 돼요. 그려야지. 안 그리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지. 되셨으니까 요거 필기해 두세요. 요번에는 아래쪽 개념입니다.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보도록 하자. 자, 요번에는요. 원하고 원이 있어요. 자, 거리를 구한다는 건 이렇게 원과 원 위에 있는 이런 연결한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긴 거리를 연결한대. 근데 우리 위에서 한번 해봐서 눈치가 생기지. 자, 요번에 뭔 짓을 할 것 같아?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큰 원의 반지름을 R-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에서 손쉽게 보이는 최소값부터 구해볼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볼까? 시작! D 빼기 R 빼기 R 다시. 바로 요만큼의 거리가 최소값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의 거리는 이따시만큼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거리 구해볼까? 시작! D 플러스 R 플러스 R 다시가 되는 거예요. 왜? 요만큼의 길이도 R, 요만큼의 길이도 R 다시가 될 테니까. 되겠죠? 예.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라.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개념이 잡힐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얘가 안 가는 거 있나요? 없죠? 네.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아직 필기 못했구나.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자, 원에서 나오는 접성 공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을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공식입니다.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라는 이런 공식 되겠습니다. 자, 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까지 필기됐어요? 네. 자, 요 녀석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 원 위에 야 여기 한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야. 근데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 거야?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 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밑에 여백 많죠? 그 여백이 이 그림을 좀 옆에 그려도 돼. 옆에 조그맣게 그려도 돼? 예. 옆에 조그맣게 그리셔도 되고 밑에 크게 그리셔도 되고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번 공식은 정말 외우기 쉬워요. 자, 왜 외우기 쉽냐면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의 원의 방정식. 우리 여기 x의 제곱을 뭐라 해석할 수 있어? x 플러스 y는 아래 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런데 요 x 앞에다가 바로 요 한 점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x1, x 플러스 y는 아래 제곱. 외우기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쉬운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반면에 2번 공식은 애들이 더럽게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우선 y는 mx 이렇게 시작해야겠지. 자, 이제 y절편을 써야 되는데 y절편 자리가 지저분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와 같이 지저분한 y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보니까 얘는 접선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심이 0,0이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래. 와, 요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공식 모두 다 핵심은 뭐냐면 두 공식을 쓰기 위해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셔야 되고요. 원점이 아닐 때는 그냥 푸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냥 푸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가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지 공식의 유도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 원점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의 유도 과정 그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개념일 수 있는데 반면에 쉬운 개념일 수도 있어. 핵심만 보면. 그래서 기하 파트는요. 복잡하게 보면 엄청 더럽고요. 심플하게 보면 꽤 간단한 게 기하이기도 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첫 번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 우리 공식이 외웠지? 쉬운 공식 불러볼까?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임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와 같은 원이 나와 있는데 이때 원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엔 직선이다야. 맞나? 자, 직선을 하나의 직선을 확정짓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 점입니다. 라고 했죠. 오, 이미 한 점 잡혀 있어요. 그죠? 한 점 이미 잡혀 있는 상태. 오, 만만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점이나 기울기를 알면 되죠. 얘는 또 다른 한 점을 알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 그래서 얘의 기울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원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 나오고 접선 나오면 무조건 이 접점을 어디에 연결을 하고 본다? 원의 중심에 연결을 하고 본다. 요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 연결하는 순간 여기에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돼요. 그럼 봐. 얘의 좌표는 0,0이거든? 나 얘하고 얘의 기울기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얘는 90도니까 부호를 바꾼 역수. 얘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 구하면 뭡니까? x1만큼 같고 y1만큼 같으니까 기울기가 x1분의 y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예요. 자, 게임 끝났죠? 어머, 그래. 한 점 알겠다, 기울기 알겠다, 구할 수 있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보면 그게 하나, 둘, 셋, 네 줄인데 두 줄밖에 안 나와서 위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y-y1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요. x-x1이다 라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수 엄청 싫어해. 이 양변에 뭔 짓을 한다? y1을 곱한다. 그래서 y1, y-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이다요. 자, 우리는 더하기, 빼기 중에 더하기를 좋아해, 빼기를 좋아해? 더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그럼 이항해 버리니까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자, 아이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이라는 이런 표현이 문제에 나와 있지. 그럼 그 얘기 뭐야? x자리 x1을 y자리 y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과 같다 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얘가 0,0이 아니라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3,2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공식을 사용할 수 없이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데 뭘 이용한다? 어머, 어차피 직선인데 한 점 안에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해서 두 점 하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으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네.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그냥 만들 수 있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한 점 알고 쭉 연결해서 이 기울기를 알면 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증명해 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공식 외워야겠지. 시작. y는 mx. 뒤에가 지저분하댔어.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쭉 금을 그어본 거지.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가 m이니까 나는 y는 mx 플러스 n이야 라고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기울기는 아는데 사실 n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 n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n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사용할 거냐면요. 자, 미지수 하나지. 미지수가 하나가 있으면 이 문제 속에 조건이 하나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 그 조건이 뭐야?
접선, 접한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접선이라는 얘기는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바로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항상 뭐였어? D는 R이라는 등식이 나오거든. 와우, 미지수 하나, 등식 하나, n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해 줍니다. 자, 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생긴 관계이므로 D는 R을 사용하면, 자, 이제 D는 R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 표준형의 식은 이 점집과 공식에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mx-y 플러스 n은 0으로 바꿔놓고 점집거 D 공식 쓸 겁니다. 자, 점집거 공식 구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m만 남겠죠. 그런데 요것이 반지름의 길이 뭐와 같더라? 예, r과 같더라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야? 절대값? 예, 절대값 r 되겠죠. 자, 됐으니까? 네. 근데 내가 구하려는 목표는 뭔데? n이거든. 그래서 그래, n은 결국엔 절대값 n은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r과 같아 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맞죠? 네, 이 아래 앞에다 곱해줄 걸 그랬다. 죄송해요. 요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꿀게. 절대값 아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꿀게요. 식을 비슷하게 몰고 가도록 하자.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하면 절대값 AB가 돼. 이런 공식이 있었지. 얘는 사실 뭐냐면요. 보세요. 절대값 3이랑 절대값 B랑 곱하면 얘는 사실 절대값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요.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 N은 어차피 N 양수잖아. 그죠? 그러므로 절대값 n은 절대값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한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라는 식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n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백이 없어서 여기에 칠게요.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요 n자리 하나라 그랬지. 그 n을 구해냈어요. 그러므로 이제 답 내면 되는 겁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온다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0,0이 안 나올 때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우선 기울기 줬으니까 여기까지 주고 n은 구해야 되니까 점집과 공식, 바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얘가 0,0이 아니어도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걔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n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어려워요. 요 개념, 선생님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많이 공부를 해서 완전히 내게 되면 쉽지만 내게 되기 전까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많이 봐두시는 수밖에 없다. 몇 번? 20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한다? 방금 배웠던 개념을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 공식 없이 그냥 풀어야 되는 경우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공식 없이 그냥 문제를 풀어야 해.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원이 있어요. 예,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몇 콤마 몇? 2,0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원위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3 대입해서 등식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이거 하지? 그러면 이 원위에 있는 점인 거야. 되겠습니까? 어머 1,3이요. 가만히 봤더니 이 원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그럼 제일 먼저 내릴 판단 뭐야? 접선도 직선이다. 조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한 점이 주어졌고 이 경우에는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만 알면 된다. 우선 나는 요 기울기부터 구한다예요. 자, 점 2개가